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수리 능력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수리 능력에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수열 파트인데요. 수열 파트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얘를 내가 풀 수 있다 그러면 푸는 건데 못 풀겠다 싶으면 그대로 넘어가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막 고민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형이 약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뭔가 이렇게 활용이 돼서 얘랑 겹쳐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풀려지는 문제면 풀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없는 녀석이면 내가 막 창조를 해야 돼요. 얘랑 더하고 얘랑 곱하고 뭐 여기서 몇 배 하고 더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수열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열 파트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는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해석이 안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그걸 갖고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알아서 풀고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나중을 기약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요 찔끔 요거 한 문제 푼답시고 내 시간을 막 2분 3분 소비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시험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열 파트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얕보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많은 생각과 내 생각 가운데 뭔가 틀을 깨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고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짝 넘어갔고 다음에 다 풀고 와서 다시 넘어와서 보는 형태가 여러분 제일 좋은 어찌 보면 전략입니다. 네, 일단은요, 제가 지금 수열 파트는요, 지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수열 파트가 여러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요, 여러분, 커다랗게 일단은 구분을 좀 해봤을 때요, 총 5가지의 수열 파트 개념으로 나오고요. 첫 번째 수열은, 막 삐뚤빼뚤하네요. 첫 번째 수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최근 대기업 시험에서는 이런 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등장합니다. 여기를 맞춰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기출 문제예요. 실제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맞춰보시고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뭐야? 뭔가 반으로 나눴나? 아니면 뭐 빼기를 했나? 고민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녀석으로 그대로 뭘 바꾼 녀석이냐면 분수로 바꾼 녀석이에요. 24분의 1이에요. 얘를 역수화시킨 거죠. 12분의 1인데 걔를 24로 통분을 시켜버리면요, 24분의 2가 됩니다. 여기 8은요, 8분의 1인데 24로 통분시켜버리면 24분의 3으로 나오죠. 전혀 규칙이 안 보이던 녀석인데 뒤집어서 흔히 말하는 역수화 시켰더니 무슨 수열이 이루더라? 등차 수열이 이루더라.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24분의 4고 여기는 실제로 답은 24분의 5가 나와야 되는 찬스니까요. 역수가 돼버려서 답은 5분의 24, 4.8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푸신 분도 있고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곱하기 5분의 4 아니야? 라고 해도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형태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녀석 때문에 얘가 뭐더라? 얘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었던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류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왔는데 알면 감사하게 팍 맞추는데 모르면 아깝잖아요. 그죠? 지금 그 같은 경우라도 하나라도 외워두시는 게 조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화수열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나마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얘죠, 여러분. 등차 수열은 당연히 알죠. 똑같은 차가 뛰어다니는 거. 등비 수열은 똑같은 비율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등비 수열에서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5 나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5 나왔다가 그러면 이건 뭐 빼기 3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잘 안 나올 거고 그나마 조그만 수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뭐 3에서 마이너스 6이 됐다가 플러스 12가 됐다가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을 할 거죠. 빼기 9가 됐고 더하기 18이 됐구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곱하기 2라는 음수의 등비를 갖는 공비를 갖는 그런 녀석으로 본 겁니다. 이런 류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참고하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 여러분 이 두 번째 녀석입니다. 개차수열이라고 잡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어려운 녀석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올 뿐이에요. 뭐냐면 개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과 수열의 요 두 녀석의 차를 개차라고 합니다. 요 두 녀석의 차를 개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차가 몇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계차 수열의 문제고, 굳이 계차로 안 풀어도 이것들은 완전 제곱수들이니까 여긴 당연히 25네요 라고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얘도 계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차수열입니다. 계차수열은 여러분 굉장히 특수한 녀석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일반적인 계차수열은 한 90% 정도의 문제가 다 계차수열이고, 문제 가운데 차를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2, 3, 5, 그죠? 그 다음에 8, 12라고 적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3, 네, 5, 8, 13, 네, 21, 33 이렇게 적었다고 하고, 갑자기 제가 밑에 걸 지울 거예요. 왜냐면 계차였거든요. 자, 볼게요, 이거 여러분. 이 수열에서 이거 다음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또 한번 풀어보세요. 푸실 수 있으면. 이건 3하고 5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부터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상하게, 어떤 특정한 규칙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분명히 뛰어다닐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차를 빨리 파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까 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계차를 쓰고 났더니 여기서도 잘 안 보여요. 그잖아요. 2, 3, 5, 8, 12 이게 뭐야? 앞에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가 안 맞아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는 이상한 수열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럼 5 더하기 8은 13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럼 걸리고 되게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숫자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넣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의 계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렇게. 계차의 계차가 나오는 수열이죠. 네. 그럼 여기는 5가 돼야 되니까 17이 늘면 되겠군요. 해서 여기 답은 50이 될 겁니다. 이걸 구하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차도요, 한 번만 계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특별히 명명을 굳이 하자면 이중 계차였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3번은 특수수열입니다. 여기가 아마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높아요. 가장 어렵고요. 네. 특수수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또 대기업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네모입니다. 여기를 구하래요. 자, 대부분 이제 처음 보자마자 510에서 518이니까 계차수열이네. 7 띄었고 14 띄었어. 그러면 다음 거는 21이든지 아니면 2배씩 가나 보다 해서 28이든지 아니면 74, 74 반복인가 하고 치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텐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10이 늘었단 말이에요. 뭐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야? 뭔가 규칙이 주어지다 말았잖아 라고 판단될 만한 문제예요. 자,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합수열이에요. 합수열. 왜 거의 대다수의 수열들은 이렇게 한 자리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만 유독 이렇게 세 자리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주안점을 탁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511이죠 여러분. 세 자리를 전부 다 다른 숫자들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5 하나, 1 하나, 1 하나 이렇게. 그래서 7이죠. 그래서 7이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5하고 1하고 8이면 여러분 14죠. 그래서 14가 더해지는 거예요. 5하고 3하고 2면 10이죠. 그래서 10이 더해지는 거고 5랑 4랑 2니까 여기는 11이 더해져야 되니까 550, 3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대기업 시험이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아까 잠깐 배우려다 말았던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요, 가장 일반적으로 1로 시작하는 게 원래 가장 일반적이에요. 1과 1이 있고 2가 돼서 3이 됐고 5가 됐고 8이 됐고 13이 됐고 21이 됐을 때 여기 뭔가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피보나치의 대표적인 예형입니다.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돼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고 앞에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고 앞에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요. 피보나치 수열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요. 뭐냐면 이번에는 빼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24에서 11을 빼세요. 그러면 10이겠죠? 10에서 11을 빼세요. 0이겠죠? 10에서 0을 빼세요. 10이겠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기 뭘까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만 그냥 봐봐요. 24, 12, 12, 0, 12 이게 뭐라는 거야? 뭔 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12만 난무하고 있고 24는 12의 배수긴 한데 어쩌라는 거지? 여기 뭘까요? 했어요.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답에는 마이너스 12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피보나치에 대한 반대 개념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나 맞추겠죠. 그잖아요. 대다수의 문제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0, 3번은 12, 4번은 24. 네, 24. 12는 웬만하면 주진 않겠네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건 역을 기준으로 대칭인데요. 라고 하면 여기 10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어긋나게끔 만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답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열 문제는 대다수의 문제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은 보기에서 그런 답들을 먼저 제거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게끔 요구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저도 여기다가 11을 안 넣는 이유가 10이라는 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얘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냅두고 그 12가 될 거를 안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12네라고 근데 답이 없어.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딴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문제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럴 겁니다. 얘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뺀 거. 여기서 이걸 뺀 거. 10에서 0 빼면 10이죠. 0에서 11을 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요런 개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역이라는 개념도 써볼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조금 특수하다 그래서 개차가 좀 특이한 녀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또 풀어보세요. 2, 4, 7, 12, 19 네모 하나 채워놓을까요? 네. 자, 여기 보면요. 개차가 2죠. 개차가 3이에요. 개차가 5고요. 개차가 7입니다. 여기는 그럼 개차가 뭘까요, 여러분? 네. 뭐 얘네 둘이 더한 피보나치처럼 나온 개차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기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다음 게 11이라는 게 예상이 돼요? 왜 11이죠? 하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녀석인가요? 소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차가 이런 특징인 녀석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소수들은 여러분 어떤 그 둘 사이 어떤 긴밀한 관계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소수들끼리 막 개차 형태로 나왔는데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뭔 수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수들이 계속 나와. 막 예를 들어서 10일 다음에 만약이에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개차 이런 거 말고요. 개차가 11회, 13회, 17회, 19회, 23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굉장히 난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녀석들이 등장했을 때는 또 소수의 개차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또다시요, 어떤 제곱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개차가 나올 수도 있고, 또 2의 세제곱, 세제곱도 나올 수 있어요. 개차들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하게 생긴 녀석들이 개차로 나왔을 때는 그냥 개차들의 또 특성을 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특수 개차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뭐 이거 너무 많아서 여러분, 또 뭐 분수 수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수 수열 같은 경우는,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가 뭘까요? 그랬어요. 네.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그 다음에 뭘까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긴 여러분 답은 1이에요. 왜 1이냐면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2고 얘가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4고 얘가 6분의 5고 얘가 6분의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요. 네.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는 이렇게 띄워볼까요? 네. 문제 만들려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띄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기 뭘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할 거예요? 네. 얘는 11이고요. 여기는 17이 될 수밖에 없네요. 라고 판단하겠죠. 여기까지만 가도 굉장히 잘하신 건데, 얘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얘는 6하고, 네, 어차피 분모가 6인 녀석이고 다 6분의 2인데 약분이 돼서 3분의 1로 표현이 된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분이 되어 있는 녀석은 실제로 진짜 분수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분수 형태가 등장할 수 있고, 이건 약분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럴 때는 얘는 분수 수열이 아니라 아래 어떤 다른 수열, 뒤에도 어떤 다른 수열에 대한 그냥 이 가름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의 분수 형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려운 수열은 여러분 분수 수열이에요.
분수들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 나왔는데 분수 수열이에요. 딱 봤는데 전부 다 약분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6이라서 그냥 좀 쉬웠는데 조금 이상한 밑에 다니려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분수냐 아니면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따로 그냥 따로 노는 어떤 수열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 분수 형태면 어렵고 이쪽이면 그나마 좀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것도 밑에 것대로 설명하고 위에 거 위에 것대로 규칙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 특수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말 안 한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익혀두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창조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건 귀찮은 녀석이었어라고 그냥 익혀두는 걸로 여러분이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복합계산이라는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복합계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로 올라가는데요. 이번엔 일정한 어떤 객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부호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거 다음에 나오는 수는 다시 이제 곱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 커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든지 이런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녀석들이 있냐면 큰 수가 힌트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곱하기 2하고 1을 뺐어요. 그럼 3이죠. 그 다음 거는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2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거는 곱하기 4를 하고 빼기 3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거는 곱하기 5를 하고 더하기 4를 했어요. 그러면 205에다가 209가 나오겠죠. 그 다음 수를 구하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거 지웠어요. 자, 여기 뭘까요?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힌트를 잡아야 되냐면 내가 항상 생각하던 거는 객차 같은 개념, 객차로 언제나 풀어왔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객차는 1이고 여기 객차는 8이고 여기 객차는 30이고 여기 객차는 막 168인가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객차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차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자, 이런 복합계산에서 큰 수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큰 수가. 얘는 더하기로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하기 막 168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써야 되냐면 곱하기가 쓰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에서 209까지 가려면 5배가 가장 그나마 무난하죠. 그러면 205까지는 가잖아요. 곱하기 5 더하기 4였네요. 얘는. 일단 여기가 힌트예요. 여기를 보면서 이걸 예상해 봅니다. 더하기는 아닐 거고 분명히 곱하기일 거야. 한다면 뭘 더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기도 곱하기 5 더하기 4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때 50에서 4 더하면 41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곱하기 5 더하기 4가 아니네. 그럼 혹시 숫자를 하나 줄여볼까? 곱하기 4가 되면 44인데 그럼 빼기 3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가도요.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본 사람들은 곱하기 5라 해서 곱하기 4로 변했고 더하기 4에서 빼기 3으로 변했네. 각각 숫자들은 하나씩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씩 커지고 맨 뒤에 거는 부호도 하나씩 바뀌나 보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예상해 보는 거죠. 여기는 곱하기 3 더하기 2 아니야? 라고 봤을 때 꼼짝말 하죠. 꼼짝마 걸렸어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 2 빼기 1이겠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검산 땡 하면서 여기서는 그러면 곱하기 6 빼기 5가 답이겠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런 녀석이 여러분 복합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계산의 힌트는 큰 수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2칸, 3칸 띄기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뛰어다녀요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땐 이렇게. 자, 제가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자, 3, 4, 5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엄청 쉽죠. 근데 제가 만약에 문제를 이따구로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일렬로 보는 순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더하기가 0이 늘었고 여긴 더하기 1이 늘었고 빼기 2가 늘었고 더하기 3이 늘었고 빼기 4가 늘었어요. 왠지 복합계산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맞춰도 감사는 해요. 자, 그럼 조금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야 되나요, 제가? 그럼 조금 더 지저분하게 손을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더하기 0이 늘었고 더하기 1이 늘었고 여기는 더하기 2가 늘었고 갑자기 빼기 1이 됐고 더하기 4가 됐고 갑자기 여기는 뭔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떤 객차들이 나오죠. 그럼 이런 객차들이 나왔을 때 이런 녀석들이 나왔을 때 뭔가 조금 길어 보일 때 그럴 때 쓰는 게 여러분 얘입니다. 최소 6개 이상은 돼야 돼요. 알겠나요? 6개는 돼야지 어떤 두 녀석의 수열에 세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세 개는 나와줘 어떤 세트가 눈에 보이죠. 두 개짜리 세트는 여러분 없어요. 세 개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6개는 돼야 됩니다. 그럼 6개가 되었고 조금 길어 보이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막 중구난방 왔다 갔다 그런 폭이 굉장히 적고 약간 이상하다 싶을 때 하는 것들이 띄기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네, 막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딱히 규칙이 안 보여요. 이럴 때는 갑자기 여기서 뛰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라. 아, 그 다음은 6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나머지 거 있죠. 나머지 것도 여러분 수열을 이뤄야 돼요. 얘도 오케이 되는 순간 얘도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여기에 3, 6, 8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밑에가 오케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든 다른 생각으로 다른 수열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띄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잘 실수해요. 얘네들은 수열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밑에 게 수열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위에 것만 3, 4, 5, 6이니까 여기가 6이죠 라고 하다가 답이 찢 틀려버리는 수도 나옵니다. 왜냐면 밑에 것 수열을 안 맞춰본 거예요. 띄기 문제는 항상 얘가 오케이가 되려면 밑에 것도 오케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열이 전부 다 온전해야 띄기 문제구나 판단하는 거지 한쪽이라도 어그러져 있는 녀석을 띄기 문제라고 말하진 않아요. 3개짜리는 여러분 더 복잡하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4를 쓰고요. 하나는 2, 4, 6, 8을 쓰고요. 하나는 8, 5, 2를 써볼게요. 그럼 여기 뭘까요? 라고 적으면 1, 2, 8, 2, 4, 5, 3, 6, 2, 4, 8 뭔 소리야?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3개씩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길다 싶으면 오호 이건 수열로 푸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판단 팍 해버리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녀석들이 2칸, 3칸 띄기 문제.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건데 시간이 꽤 지났죠. 아무튼 이런 정리는 여러분 한번 필요하니까요. 하시되 제가 이거를 왜 적어놨는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한 3가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요. 6번 문제가 나왔어요. 6번형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도 모르는 어떤 6번형이.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난 5개를 다 알아. 라고 했던 사람인데 6번을 딱 보자마자 머리를 휙 돌려봤더니 내가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어라? 내가 모르는 거네? 곧바로 뭐 하냐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 난 너 모르는 거야. 분명히 너 시간 걸릴 거야.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요. 5개가 있는 건 알아요. 네, 5개가 있는 건 아는데 자기는 3개만 갖고 있어요. 하고 막 자기가 난 할 수 있어. 뭐 별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내가 모르는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고 뭐 남들 다 하는데 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막 도전해요. 나오면 그래도 감사한데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2분, 3분 막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안 하는 말이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뭐 농협 시험은요 항상 여러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접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빼야 돼요. 딱 해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철수해야 돼요. 그게 빨라야 되는데 그게 아는 사람일수록 빠르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보고 있어요. 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던 영역 바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나 못 풀 확률이 높아. 시간 걸릴 확률이 높아. 일단 넌 패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인데요. 농협 파트는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안 나오더라도 약간은 깊게 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씩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계속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그거를 방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수열 문제 직접 볼 텐데요. 보면 아마 헛웃음만 나올 겁니다. 막 이렇게 웃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자,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건 왜 했대요? 그 어려운 한 문제를 나오게 하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거야 남들도 다 맞춰요,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걸 들이밀면 여러분은 푸는데 남들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요, 아까도 봤지만 제곱수들이에요. 1, 4, 9, 16.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5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25. 아니면 여기서 아까처럼 개차로 3, 5, 7, 9로 땡길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어떤 수의 제곱에서요. 어떤 수의 제곱을 바로 연속된 두 수의 제곱을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홀수의 개념이 나와요.
네, 뭐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가 n의 제곱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전개했을 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서 n제곱을 날리기 때문에 남는 건 2n 플러스 1. 요건 짝수일 테고 얘 더하기일 때문에 반드시 홀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곱수에서 제곱수를 빼면 항상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홀수들만 계속 연속된 홀수들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제곱수들이네. 이렇게 판단해도 되긴 합니다. 알겠나요? 네. 그리고 그 수는 원래 있었던 이 뒤의 수의 2배에 더하기 1이었구나. 그거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여기서는요. 뭐 몇 가지 방법을 쓰든 간에 답은 진짜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딱 보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나올 수 있는 답이죠. 다음 규칙 찾으래. 1496 감사 25. 몇 초나 걸릴까요? 한 5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수열에서 여러분 10초 이상 생각한다? 그럼 못 푼다고 보셔야 돼요. 시간 내에 못 풀 거예요. 알겠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딱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버리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넘어와서 또 딱 보되 또 생각이 안 나면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면 감사,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이 뭐 감점이 없다 그러면 찍으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웃음이 나올 겁니다. 2, 7, 9래요. 그럼 당연히 2 더하기 7은 9잖아요. 3, 8, 11이래요. 3 더하기 8은 11이잖아요. 그럼 4 더하기 몇이 14냐 이거예요. 답은 10이겠죠. 여기서 뭐 3번 만약에 보기에 10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갑자기 바뀌죠. 맞나요? 분명히 10인데 10이 없어요. 답에. 뭐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때는 딱 걸리는 그 순간 얘는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와서 풀어요. 알았나요? 다시 이거 접근하다가는 그 생각에 계속 얽매여서 잘 안 보여요. 차라리 다른 문제 다 풀고 한번 머리 회전을 휙 맞춘 후에 다시 와서 보면 이거네 하면서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탁 엉켜버리는 그 순간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방지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1, 2, 6, 4, 24, 120. 딱 느껴지는 게 이게 여러분 갑자기 숫자가 커졌죠. 더하기 96이었을까요? 아니면 곱하기 5였을까요?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곱하기 5로 봤다면 자, 여기도 곱하기 5라고 예상했는데 여기는 곱하기 4네요. 여기는 곱하기 3이네요. 여기는 곱하기 2죠. 이렇게. 옳거니 곱하기 6이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720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떡하니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 문제는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요. 문자 수열이에요. 문자 수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숫자 수열하고 똑같은데 한 번 더 우리한테 필터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어. 너네가 숫자로 바꿔봐. 그리고 나서 해석해. 라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더 귀찮은 문제죠. 그리고 더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문제가 영어 0단어로 된 문제가 이렇게 2문제나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옆에다가 ABC를 적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A, B, C, D, E 여러분은 ABC송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외우셔도 괜찮아요. 2조 T예요, 여러분. 발음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해는 뭐랄까 외울 수는 있죠. 2조 T래요. 네. 네. 2조 T고 여기가 각각 5번, 얘가 각각 10번, 15번, 20번, 25번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2조 T를 외워버리면 그 근처에서 STU 이런 식으로 네, T 다음에 전에가 S였고 U였고 막 이런 개념으로 19, 21번도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2개 이상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문제였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2조 T로 계산하는 게 좋을 텐데 2문제였다? 그 순간 여러분 얘는 그냥 빨리 26개를 적어보는 게 낫습니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네, S, T, U, V, W, X, Y, Z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여러분 26번이고요. 얘가 1번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여러분 무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요. 27번은 뭘까요? 하면 다시 A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0은 뭘까요? 그럼 다시 Z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네, 많이 썼었죠?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26개짜리예요. A, B, C, D는. 그 0단어가 나왔으면 영어, 철자가 나왔으면 26개짜리 사이클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가 실제 1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27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의 규칙은요. 항상 1도 될 수 있지만요. A는 26, 7도 될 수 있어요. 26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 사이클이 26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53번도 될 수 있고요. 또 26을 더해주면 79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숫자 10이지만 36도 될 수 있고 62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GKSOWA래요. G는 여러분 몇이죠? G는 7이에요. 그 다음에 K는요. K는 11입니다. 이렇게. O는요. O는 15예요. 네. S는요. 이렇게 보면 20보다 한 칸 적으니까 19네요. W는요. 네. 20, 21, 22, 23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왔죠. 여기서 A를 1로 볼 건가요? 1로 적어버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아? 그죠? 여기는 1로 적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녀석에 해당하는 27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수가 보일 거예요. 여기는 4가 띄었어요. 4가 띄었어요. 4가 띄고 있네요. 4가 띄고 있네요. 계속 4가 띄고 있네요. 그럼 여기도 4가 띄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번호는 31번이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31번이 도대체 여기서 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다 쓰면 알 수 있겠지만 31번과 똑같은 건 여러분 26개가 빠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번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2가 나올 겁니다. 보기에 2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 있으면 괜찮은 문제, 맞는 문제인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한번 뭐랄까요? 문자 자체를 바꾸는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 알겠죠? 여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여러분 문자 추리는요. 제가 볼 때 한 문제를 풀어도요. 네. 이거는 참 그래요. 왜냐면 아까 거는 숫자를 쫙 써놓고 모르면 버리면 되거든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오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얘는요. 일단 숫자로 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숫자로 바꿔야 되는 그 시간이 들어가요. 그럼 숫자로 바꾸는 그 시간 봤는데 몰라요. 에이 이렇게 되는 문제가 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참 이건 계륵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득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익 보기가 좀 힘든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게 문자 수열이에요. 자, Z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석할까요? 0으로 해석해 볼까요? A는요 1, C는 3, F는요 네 2가 5였기 때문에 F는 6이죠. J는요 10입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는 1이 늘었고 여기는 2가 늘었고 여기는 3이 늘었고 여기는 4가 늘었네. 그러면 그 다음은 5가 늘 찬스니까 15번만 찾아주면 되죠. 2조 T에서요 T에 해당한 5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네, 5는 15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여기서는 2번이라고 체크가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이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이 어떤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고 있다. 다음에 올 알파벳과 자음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얘는 보면요. AA, BB, AA, BC, BA, AB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11, 22, 11, 23, 211, 234, 3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2 그 다음에 다시 21이에요. 1, 2, 1 1, 2, 3, 2, 1 1, 2, 3, 4, 3, 2, 1 나올 것 같죠? 여기가 살짝 그러네요, 여러분. 네. 왜냐면 얘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표현해 주려면 1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곧바로 1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 2, 3, 2,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 3, 2, 1 이렇게 나와줘야지 여기에 1이 나오는 찬스다라고 말을 할 텐데 네. 여기 2가 두 개나 나와버리는 바람에 조금 부족해요. 뭔 소릴까요, 여러분, 얘는? 네. 1, 2. 지금 얘로 보고 싶지만 얘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네. 헐 하겠습니다, 진짜. 네. 뭘까요? 아니면 이렇게 본 건데요. 1하고, 1, 2하고, 2, 1하고, 그 다음에 1, 2, 3을 볼 거였으면,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3은 또 하나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유형입니다. 여기가 1, 2, 2였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네. 그죠? 그냥 상태로 보면 분명히 1, 2, 3, 4, 3, 2, 1 나오는 찬스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려면 여기도 깔끔하게 2로만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답은 일단은 1로 나온 걸로 보면 참 그러긴 하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우리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과 조금 거리가 있네요. 자, 그 다음은요. 그럼 여기는 1번이 올 거고 A가 올 겁니다. 라고 판단하고요. 나에서는요. 갑자기 자음이 나왔잖아요. 자음 책에도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입니다. 이렇게. 총 14개짜리의 어찌 보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기도 하면서 15번이기도 하면서 29번이기도 하면서 쭈르르르르 나가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얘도 14개짜리 사이클인 거고, 자, 근데 보기 가운데 혹은 이런 문제 가운데 쌍자음이 나왔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접근 내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기역 다음에 여러분 쌍기역입니다. 니은, 디귿 다음에 쌍디귿, 그 다음에 리을, 미음, 비읍 다음에 쌍비읍, 시옷 다음에 쌍시옷, 이응, 지읒, 쌍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총 19개짜리 사이클이 나와요. 만약에 보기 중에 요거 한 개라도 쌍비읍이다 그랬으면 갑자기 이걸 풀 때 요걸로 푸시면 안 되고 요 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번호 자체가 틀려요. 미음은 여기서는 5번인데 여기서는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가운데 쌍자음이 하나도 보였다 그러면 곧바로 이 케이스로, 심지어 보기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여러분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만 단자음 같은 개념으로 나왔어도 보기 같은데 만약에 뭐 쌍비읍, 쌍기역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등장하자마자 아 나는 얘로 보는 게 아니라 얘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시 일로 수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음은 괜찮아요. 그래도 모음보다는. 모음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네. 저희 네,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한글 머시기에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노래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무튼 아야, 어여, 우유, 오요, 의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10개짜리죠. 10개짜리 네. 어찌 보면 사이클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굉장히 좋죠.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랑 똑같으니까요. 십진법수랑 똑같이 10개라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요. 모음도 이거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모음도 모음과 모음이 붙어있는 모음들이 나오죠, 여러분. 네. 아, 골치 아파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잡나 볼게요, 그러면. 얘는 10개짜리 사이클이고, 걔는 여러분 21개짜리 사이클이에요. 21개짜리 나오는데, 어떻게 사이클이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국어의 어떤 특수한, 뭐랄까요? 짝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맞는 녀석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네. 뭐, 바깥과 안과 그런 개념으로도 연결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얘는요. 얘네들이랑 친구예요. 근데 자기 혼자 친구예요. 알겠나요?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랑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외톨이가 여러분 좀 많아요. 외톨이. 아, 그래도 은은 외톨이까지는 아니네요. 네. 네, 얘네들은 외톨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도 친구가 아니고 얘는 모두랑도 친구예요. 모두랑 친구. 약간 모순이 되지만요. 네, 얘는 외톨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거의. 아무튼 지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써갈 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따지나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네, 막 지우네요. 모두의 친구가 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데리고 오주는 겁니다. 아 다음에 애가 나와요. 그죠? 아 다음에 이거 이를 붙인 거예요. 야에도 여러분 이는 붙일 수 있습니다. 야에다가 이를 붙이면 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에다가도요 이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가 나오고요. 여에다가 이를 붙여서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얘네랑 친구라고 그랬죠. 오는 아랑 친구예요. 네. 그러면 와가 나올 거고요. 얘랑도 붙어서 왜가 나올 거고요. 얘들은 친구가 아니고 요 마지막에 누구랑 모두랑 내 친구라는 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외톨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는요. 우도 얘랑 친구예요. 우 다음에 어가 붙으면 왜, 얘가 붙으면 왜예요. 얘네들은 못 붙어요. 그 다음에 모두의 친구인 이가 붙어주면 위까지 등장할 수 있죠. 얘도 외톨이라서 아무도 없어요. 은은 얘랑 친구니까 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해석은 좀, 네, 그냥 말 붙이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걸 21개를 다 외워두시면 되고,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8번이고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번이고요. 여기까지가 19, 20, 21 해서 총 21개 사이클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 가운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보기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갑자기 이런 거 등장했어요. 헐, 그러면 여태까지 위에 거 보면서 아, 이, 우 이런 걸로 갔었는데 흑 하면서요. 얘가 보기가 보이는 순간 얘는 10개짜리 사이클이 아니라 21개짜리 사이클 그 녀석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네, 열심히 입에서 막, 네, 아주 좋은 말들 나오면서 막 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써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번호화를 다 시키는 거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론이 필요해요. 둘 다 이론이 필요한 녀석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알파벳과 요건 했고요. 요건, 여기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여러분, 저는. 네. 어떻게 또 다르게 푸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와 줘야 되는 그런 형태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 아무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 거 풀어볼게요.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이거 여러분 써보면 금방 외워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수치는 외워주세요. 14, 19. 네. 그 다음에 10, 21 이렇게 나는구나. 그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시옷은 여러분 7번입니다. 그러면 7번, 8번, 7번, 8번, 5번, 6번, 9번, 10번, 9번, 10번, 5번, 6번이에요, 이렇게. 네, 번이래요. 아무튼 7, 8, 7, 8, 5, 6, 9, 10, 90, 5, 6 이렇게 나갑니다. 역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네, 1 빼기 1, 1 빼기 2, 1 더하기 3, 더하기 1, 네, 빼기 1, 더하기 1, 빼기 5, 더하기 1 이렇게 가나요? 보이나요, 여러분? 특징이? 제가 볼 땐 전혀 안 보이거든요. 네, 7, 8, 7, 8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7, 8, 7, 8 작고 5, 6, 9, 10, 5, 6 작고 네, 90, 90, 5, 6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6개짜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7, 8, 7, 8, 5, 6 90, 90, 5, 6 그 다음 수는 네, 11, 10인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6개가 사이클이라면 11, 12 11, 12 그 다음에 얘는 5, 6이죠? 끝에까지 무조건 5, 6이네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그나마 구색이 좀 맞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그럼 이 문제가 과연 여기가 11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답을 빨리 찾아보세요. 키읔이 답에 있는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건 답이에요. 만약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풀이가 어딨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6개씩 잘라봤던 여러분 어떤 규칙이 보이잖아요. 7, 8, 7, 8, 5, 6, 90, 90, 90, 5, 6. 그 다음은 11, 12, 11, 12, 5, 6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걸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11 걸 구할 거고 만약에 이걸 막으려고 했으면 보기 가운데 아까 말했죠. 키읔이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있었던 걸로 봐서 이 사람은 키읔을 원한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답을 여기서는 앞에 거는 A고 뒤에 거는 키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네. 딱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그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어떤 비상한 방법으로 나와도 그 답을 보기 안에 적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면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얘도 되는데요, 얘도 되는데요, 얘도 되는데요, 막 이렇게 불만이 나와요. 근데 다 보면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기 자체가 보기에 있어요. 1, 2, 3, 4, 5번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서 이러면 여러분 누가 최고일까요? 네. 이 문제 만든 사람 답안 쫓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의의 신청 뭐 정정해주세요. 뭐 이거 문제 잘못됐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얼마나 받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의뢰 입장이에요. 철저하게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 문제를 내가 그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문제에 틀리고 옳고 하르면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판단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래 잡고 있느라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얍삽하게 해석 안 돼 버려요. 해석 안 돼 버려요. 해석이 이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이상할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있는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다 푸는 게 어렵지 보면 네,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1의 량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네, 1의 량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의 량은요, 설명 먼저 드리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1의 량은 여태까지 우리가 뭐 A가, 네, B가, C가 있다고 하면 얘는 A1이 걸린다. 얘는 B1이 걸린다. C1이 걸린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맨날 놨단 말이에요. 아, 그럼 A가 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A분의 1이에요. B분의 1이에요. C분의 1이에요. 왜 이렇게 놔요? 왜 이렇게 놔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놨습니다. 물론 맞는데 왜 이렇게 놓을까요? 이거는 전체 1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1로 뭐 한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 했어요? 1로 가정한 거예요. 1로 놓자라는 말이 쓰입니다. 왜 굳이 1로 넣어야 되나요? 그냥 제일 좋은 수, 제일 작은 수라서 놓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 지금 깨트리시고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여기서 전체 1의 양을 여기 주어져 있는 이거와 이거와 이거의 공배수로 가정하자. 이게 여러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조금 건드려 드리면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건드릴 거고요. 만약에 A가 혼자 하면 6일이 걸려요. B가 혼자 하면 8일이 걸리고요. C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립니다. 그런 일을 동시에 셋이 같이 했대요. 며칠 만에 끝날까요? 그런 문제. 혹은 A가 며칠 3일 동안 일하다가 BC에게 넘겨주고 딴 데 갔다. 그랬을 때 BC는 며칠 만에 끝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잖아요. 6하고 8하고 12가 나왔기 때문에 6, 8, 12의 최소 공배수 혹은 공배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24죠. 그러면 전체 1의 양을 뭐 프로젝트라고 하면 24개 만드는 프로젝트, 어떤 뭐 책을 옮기는 과정이라고 하면 24장을 옮기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편한 단위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전체 1의 양이 24개를 어찌 보면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 일은 24개만 만들면 끝이 나는 일이에요. 근데 A는 6일이 걸린대요. 이거만 다 하는데. 그럼 A의 능력이 나오죠. 하루에 4개씩 만들 수 있는 애예요. 얘는 하루에 3개씩 만들 수 있는 애고 얘는 하루에 2개씩 만들 수 있는 애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럼 하루에 4, 3, 2 총 9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24를 9으로 나눠주면 며칠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눠준 게 3분의 8일 걸립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유순해지고 유해져요. 그걸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 제끼는 겁니다. 어찌든 간에. 아무튼 어려우면 어려워서 도움이 되는 시기니까요. 지금은 이걸 기억하시고 풀어보시고 같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